뭐가 특이한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차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교량의 설계 엔지니어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량의 교각이 상당히 재밌는 모양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 교각 있죠? 그냥 일반적인 T형 교각입니다. 상부는 PC빔이고요. 하부가 이제 T형 교각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한 행선당 교각 하나씩, T형 교각 하나씩 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 설계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 교각 모양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이게 언뜻 보면은 별로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가까이서 보면은 뭐가 특이한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코핑이죠. 코핑의 화면도 곡면이 있어요. 그죠? 반원이겠죠? 반대쪽, 여기도 반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곡선 원형입니다. 기둥이 원형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옆에서 보면 이 기둥의 폭과, 그죠? 기둥의 폭과 코핑의 폭이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코핑 화면에 있는 곡면도 결국은, 저 코핑 화면에 있는 곡면이 결국은 이 기둥의 재원과 같겠죠. R이 같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왜 나왔을까? 제가 보기엔 설계자가 이렇게 여기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원이 올라가고, 원기둥이 올라가고, 요 반원이죠. 반원이 만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으로 어떤 엣지가 생기겠죠. 네? 아마 도면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강제박 어프집 만드는 사람들이 복잡하다 해서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아니면 설계할 때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사각형에다 다시 코핑을 붙이는 방식으로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생 처음 보는 T형 교각의 코핑과 기둥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요거 제가 CAD로 모델링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모델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재밌는 모양입니다. 이게 시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곡면을, 그러니까 코핑 화면에 곡면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까진 좋았는데, 기둥과 만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뭐 토목 구조물들은 워낙 매시브해서, 그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냥 그 모양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철근을 배근해야 되거든요, 안에다가. 그럼 이제 고민이 엄청 될 수 있어요. 안에다 철근 어떻게 배근해야 되냐, 기둥 철근과 코핑 철근이 어떻게 만나야 되고, 곡면과 곡면이 만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코핑 모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T형 교각을 제가 한번 CAD로 3차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속도로 교량의 한행선, 그러니까 2차선이죠. 보통은 2차선의 대표적인 교각의 형상이에요. T형 교각이고, 요 외에 이제 걷어가 올라가는데, 보통은 이 정도 되면은 직경이 한 2.5m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조금 치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뭐 여기 코핑의 가운데 부분, 제일 두꺼운 부분이 거의 한 3m 정도 돼야 돼요. 요걸 뭐 1.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각도를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이런 형상이고, 높이는, 기둥은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자,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3차원으로 만들려면은, 자, 복사를 해서, 자, 복사를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 2차원 도면은 이제 놔둬야 되니까, 또 나중에 참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2차원 도면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3차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얘를 5m를 일단은 익스트루드 시킵니다. 리전으로 만들어야죠. 처음에 3차원으로 만들려면. 자, 리전으로 만들면 얘가 이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영역. 얘는 그냥 원이죠. 원인데 얘는 리전이 돼갖고 원이 된 거예요. 갖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얘를 5m를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5000 mm 단위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3차원으로 보면은 요거 홈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이렇게 돌출이 됐죠.
그리고 그림자 같은 걸 보려면 요거 개념으로 바꿔서 보면 되죠. 작업할 때는 2D 와이어프레임이 좋아요. 자, 그리고 헷갈리니까 다시 평면으로 가서, 자, 기둥은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전체를 이렇게 외곽을 두께를 얼마나 하면 당연히 2.5 이 직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얘를 리전을 해줍니다. 리전을 얘 이렇게 선택하면 폐곡선을 선택한 다음에 리전 명령을 내리면 얘가 하나의 통으로 되는 거예요. 통으로 면이 되는 거죠. 면. 자, 그래갖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또 내려주죠. 그래갖고 얘를 두께는 얼마? 2.5m, 2,500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죠. 튀어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올려놓으면 되는데, 자, 돌려서 올려놔야겠죠. 그래서 3D 로테이트 명령을 내립니다. 3D 로테이트 명령.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자, X축 중심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요 빨간 그 동그라미 요거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돌리겠다. 90도로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90도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가운데가 요 가운데가 요 원의 가운데로 가면 되니까 일단 보조선 하나 그려줘야겠죠. 여기 가운데가 허당이니까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면 요 선의 가운데가 이 네모의 가운데가 되는 거고, 자, 무브 명령으로 뭐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이 선까지 옮길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센터 오선앱을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이 됐냐, 요게 아주 일반적인 교각의 형상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교각의 형상이에요. 요게.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홈 포지션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지금 이 교각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 와이어프레임 다시 바꾸고, 이 교각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이제 목각기라고 그러죠. 목각기 둥글게 한 거죠. 둥글게 한 거니까 그 둥글게 하는 걸 한번은 제가 여기다 적용시켜 보려면 필렛 명령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렛 명령인데, 자, 여기까지만 필렛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 명령으로 잘라줄 겁니다. 자, 슬라이스 명령을 얘를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평면은 YZ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어느 점을 기준으로 자를 거냐? 요 점을 기준으로 자를 거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잘라졌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쪽 것도 여기를 잘라야 돼요. 똑같은 위치를. 자, 그래서 똑같이 슬라이스 명령을 내리고 얘를 자를 거야. 그 다음에 또 역시 YZ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어느 점을 기준으로 자를 거냐? 요 점을 기준으로 자를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라졌죠. 그래서 나 가운데 네모난 상자 모양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원 모양으로 돌려깎기 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렛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원 명령의 필렛 명령하고 3차원 명령의 필렛하고 똑같습니다. 자, 얘를 선택해줘요. 얘를 선택하고, 자, 목각기의 반지름은 얼마냐? 아까 직경이 2500이었으니까 반지름은 1250이죠. 1250으로 하고, 제가 1250을 입력해서 그대로 있는데, 자, 1250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선택하라고 나오죠. 모서리를 아까 선택한 놈이니까 얘를 다시 한번 선택해줘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돌려깎기가 되는 거죠. 자, 볼까요?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깎아진 거죠. 이렇게 어떤 그 솔리드의 엣지에다가 원을 먹여주는 거예요. 필렛. 그죠? 2차원 명령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 상태로 놔두고, 자, 네 곳을 다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뷰를 잘 조정한 다음에 이 모서리를 또 선택하면 돌려깎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필렛 명령. 자, 여기야. 자, 그 다음에 1250은 그대로고, 또 여기를 모서리로 깎을 거야. 그 다음에 선택해준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자, 깎아줬고, 그 다음에 돌려야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 헷갈리지 않게 뷰를 잘 해야 돼. 이게 3차원에서는 선들이 막 앞뒤에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뷰를 잘 조정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주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엔터 쳐주면 또 깎아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택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항상 3D CAD 할 때는 홈 포지션에서 보는 게 좋아요.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아까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은 거, 동영상 찍은 거하고 모양이 같아졌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보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한 형태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작업한 걸 지워버렸네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아까 요거
복사해다가 그 다음에 카피. 미리 지우지 말고 놔뒀어야지 비교가 되는 건데, 정상이라고 하기는 아무튼 뭐하지만 정상 비정상은 없어요. 설계자가 마음이니까. 자, 하지만 흔히 하는 스타일과 흔히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자, 리전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전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높이가 얼마였죠? 익스트루드 5000. 그 다음에 얘는 2500. 이렇게 해서 3D 로테이트를 해서 얘를 아까 이쪽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올려놨었죠. 가운데를 잡아야 되니까 라인 명령을 아까 대각선으로 그려서 무브 명령으로 이 라인의 가운데가 이 기둥의 센터에 오도록 이렇게 했었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흔히 많이 쓰는 스타일이고, 얘는 뭔가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코핑의 이 부분을 모서리를 깎은 거죠. 그죠? 원에 이 기둥의 다이아하고 동일한 다이아로 반지름으로 이렇게 깎은 거죠. 자, 그러면 요 가운데 네모 부분이, 자, 요거를 저걸 해볼게요. 유니온을 하면은 얘들이 이제 이 솔리드들이 합해집니다. 여기 지금 세 개로 돼 있잖아요. 요 세 개를 합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뭐 이런 형상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선이 있었는데 없어지죠. 한 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저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 사각형,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없도록 이걸 끝까지 당겨서 여기서 만나게 하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필렛으로 오고 이쪽에서 필렛으로 오고 하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만들면 뭔가 상상이 안 되고, 얘는 지금 요 가운데 따로, 양쪽 따로, 그 다음에 기둥 따로 이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덩어리들이 상상이 되죠. 얘는 두 덩어리로 상상이 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필렛을 여기까지 당기면 어떻게 될까? 요거 상상이 쉽지 않죠. 상상이 쉽지 않아요.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자, 똑같은 걸 복사를 해서, 저거는 여기까지 그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죠? 양쪽 그 캔틸레버가 가운데서 만나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익스텐션 해가지고 여기까지 당겨야지 서로 만나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여기 못 깎은 놈하고 여기서 왼쪽에서 깎은 놈, 그 다음에 여기서 동그라미가 올라가는 애, 요 세 개가 만나줘야지 어떤 여기서 자연스럽게 만나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똑같이 또 복사를 해서 얘를 이제 그 코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져와서 얘를 리전으로 만들었어요. 리전으로 만들고 익스트루드를 시킵니다. 2.5m만큼 2500. 자, 그러면 홈 포지션에서 보면 3000을 보면 이렇게 됐죠. 얘하고 다르게 가운데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기둥은 아까 저기 합쳐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써먹으려고 일부러 합쳐놓은 거 아닙니다. 자, 분리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자, 3D 로테이트로 얘를 돌리는데, 얘는 지금 가운데가 정해져 있죠. 이럴 때는 이제 개념보다는 숨은 선들을 보면서 작업해야 되니까, 요 가운데가 겹쳐야 되긴 해요. 자, 겹쳐야 되는데 요거를 3m를 익스트루드 시켜. 왜냐면 지금 기둥선이 쭉 올라가고 얘하고 겹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고 하면은 서로 겹치질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갖다 올려놓을게요. 자, 라인. 자, 요 가운데점에서 가운데점. 요번에 윗면을 맞출 거예요. 윗면을. 기둥이 끝까지 올라가게 해야 되니까. 자, 윗면을 맞출 겁니다. 윗면을 맞춰서 센터. 자, 기둥이 좀 짧아졌죠.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요게 여기 수정에 가보면 솔리드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면 돌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 돌출. 그래서 여기 면 돌출을 가지고 요 면 동그란 면을 돌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자, 리무브, 얘를 제거하고, 저 3m가 겹쳤으니까 우리 3m를 더 내려볼게요. 밑으로. 자, 이렇게 해서 3m를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3m가 쭉 내려간 거죠. 자, 그럼 지금 상태를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깎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깎기를, 얘네들을 아까처럼 필렛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 필렛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필렛. 자, 여기를
깎을 거야 1250으로 엔터. 자, 여기를 깎을 거야 1250으로 엔터. 이렇게 된 거죠. 자, 앞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아직 이 두 개를 연산을 안 해가지고 얘가 서로 겹쳐 있어요. 얘도 지금 올라가 있고 얘도 지금 옆으로 관통돼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게 이 엣지선이 안 나오고 있지만 여기 다 엣지선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뒤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뒤쪽도 이렇게 요 뒷면이 보이도록 뷰 포인트를 조정한 다음에, 자, 컨트롤하고 휠 마우스를 쉬프트 누르고 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뷰 포인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필렛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250으로 깎아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래면도 1250으로 깎아줄게.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홈페이지 항상 작업을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안 헷갈리게. 자,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럼 요거를 개념으로 보면은, 자, 아직 명확하게 뭐가 잘 안 보이죠.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코핑하고 기둥이 올라와서 지금 겹쳐 있어서 여기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또 유년을 해줍니다. 유년. 요거를 다 합쳐줘요. 예, 기둥하고 코핑하고 합쳐주면 자기가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해갖고 이렇게 엣지선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게? 엣지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얘가 경사가 없으면 이게 요 엣지선이 45도가 돼요. 45도가. 근데 얘는 지금 경사가 있기 때문에 45도가 아닌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게 30도 되려나요? 이 경사에 의해서 얘가 결정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건 이런 모양, 아주 단순한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컨셉으로 여기다 코핑 밑면에다가 원형을 주어서 이렇게 반원 형태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했으면은 이걸 끝까지 당겨서 이렇게 가운데까지 만나게 했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2차원 도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2차원 도면도 저렇게 표현하려면 2차원 도면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죠. 2차원 도면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옵셋 1250을 이렇게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자, 여기까지는 원형이란 얘기죠. 원형. 필렛을 한 만큼 아까처럼 원형이 나오고, 밑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원형이죠. 당연히 여기서 교차가 되면서 어떻게 한다? 엣지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엣지가 생기는 거죠. 자, 교차점까지 찍어주면 엣지가 생기는 거고, 이런 선들이 그죠? 이런 선들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안 보이겠죠. 이렇게 안 보이겠고, 여기는 하나의 면이니까 안 보이겠고, 당연히 이것도 이제 안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원의 가운데니까, 그죠? 원의 가운데니까 어떤 엣지가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결국은 어떤 모양이다? 이거 남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 모양이 2차원으로 표현하면 아까처럼 된 거죠. 쟤도 세워볼까요? 세워야지 잘 보이겠네요. 같이. 자, 그래서 3D 로테이트를 얘네들도 2차원 도면도 세워버려. 이렇게. 자, 그러면 2차원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요 도면이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치수선은 안 들어가나? 치수는 안 들어가나 보네요. 치수는 안 들어가나 보네요. 그죠? 얘만 돌아갔네. 자, 뭐 그러면 자, 그러면 아까 컨트롤 Z로 복귀를 하고 다시 돌아가고, 자, 얘만 이 형상만 가져가서 옆에다 한번 놔 볼게요.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죠. 2차원 도면을 하고 3차원 도면을, 3차원 형상하고 이렇게 갖고 가서 3D 로테이트 얘를 X축을 중심으로 돌려달라. 하고 남쪽에서 바라보면, 남쪽에서 바라볼게요. 자, 이렇게 3차원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2차원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교량의 설계 엔지니어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코핑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양쪽은 그 밑에 쪽에 엣지에다 필렛을 주고 가운데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 요건 아주 일반적인 거고, 그냥
만약에 제대로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엣지를 양쪽 엣지를 이 기둥의 중심까지 필렛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렇게 병사진 엣지면이 생기는 거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3차원 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설계는 아마 뭐 거의 80년대에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3차원 이런 캐드도 없었고, 이제 물론 이런 상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2차원 도면으로 표현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거푸집을 강제 거푸집을 아마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다 또 철근을 배근해야 되잖아요. 이 토목이 어려운 게 이런 데다 또 철근을 배근해야 되는데 철근 배근도를 또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고민이 많이 됐을 거고,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멋지게 하려고 개선을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더 좀 이상하게 보였고, 실제로 진짜 깔끔하게 이 디자인을 하려고 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신기하게 생긴 교각 다리 이렇게 모델링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